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도는 201페이지 유치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잠깐 보시면 먼저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하고 물권법 들어와서 물권법이 오늘 마지막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물권법 중에서 지금까지 물권법 총칙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칙은 각종 물권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 물권들 봤더니 이제 점유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본권 중에서 소유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한 물권으로서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용익 물권으로서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다고 했었고 이제 담보 물권으로 오늘 공부할 게 이제 이거죠. 오늘 공부할 게 담보 물권으로서 유치권과 저당권 요거를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 저당권 요걸 공부하면 이제 물권법이 끝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소유권은 뭐 하는 권리라고요? 뭐 하는 권리라고? 예, 그렇죠. 소유하는 권리죠. 소유하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사용 그리고 또 그거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수익할 수도 있다가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하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사용 가치를 다 지배할 수 있고 교환 가치까지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지배하죠. 그러니까 크니까 좋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제한 물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교환 가치, 돈으로 바꾸는 거죠. 담보 물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근데 소유권 편에서 맨 먼저 지난주에 우리 뭘 공부를 했었느냐면 이제 상린관계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상린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웃관계, 서로 이웃에 있는 이웃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웃 간에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상린관계 인정해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요것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목을 잘 봐보세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주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거잖아요. 그냥 읽으면 된다니까요. 법률 용어들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읽어.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 한문 뜻이 뭔지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길이 편이 잘 나 있으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야, 길 놔두고 왜 우리 집 땅을 밟고 다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이게 길이 없거나 또는 또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 시장 한번 보려면 헬기 타고 가야 돼 막. 요 정도가 되면 이 주변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묘 한번 하려고 완전히 그냥 막 그 헬기 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맹지일 때 이런 것들이 특히 또 문제가 돼요. 이제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 맹지일 때. 그래서 지금은 길이 없어서 그 땅값이 맹지가 값이 안 좋아. 그래도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닐 수가 있어요. 길이 없다고 못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0년 갖고 있으면 또 그 옆에 길 나죠? 길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잘 잡아두면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다. 값 오를 대로 오른 거 사가지고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서 그거를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면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취득시효 요걸 공부했어요. 원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로 또는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아서 또는 뭐 교환을 해서 그게 내 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죠. 매매, 증여, 교환, 얘네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했었죠.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법률적 효과가 생기게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법률행위라고. 아셨죠?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있는데 법률행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물권이 변동한다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가 아닌 거,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수용이라고 했었죠. 한번 듣고만 지나가면 된다더니 또 꼭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 다음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는 순간 바로 상속이 이루어져요. 법적으로. 11시 59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11시 59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11시 59분에 뭐 우리 등기하러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 바로 그 자녀들 소유가 되는 거죠. 외동이야? 그러면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 이제 형제 자매가 있어. 그러면 뭐요? 공유하는 거죠. 공유. 아셨죠? 공동으로 상속을 해서 공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안 넘어가도 이미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 그 사람한테. 경락인 또는 매수인한테 넘어가 버려. 아셨죠?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취득시효, 요거는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계약이야 아니야?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된다니까. 취득시효는 계약한 적이 없어. 옆집 땅 5평이 우리 땅에 편입돼 있는데 우리 집이 우리 창고가 누르고 앉아 있는데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산 적이 없어. 근데 지금 내가 누르고 앉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소유에 있어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취득시효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점유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등기까지 있어야 돼. 요거예요. 요것도 시험 문제로 나와.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이때 이 점유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점유를 해야 된다고요? 점유를? 예. 공부를 많이 하셨어. 지금 요거 지금 한 것들 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는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고요? 자주점유라고 했었죠. 이게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주점유 반대가 뭐라고요? 타주점유. 자타 그러잖아요. 자타 공인할 때 뭐 자타. 그다음에 자주점유를 해야 돼. 그리고 평온공연하게. 근데 몇 년간? 20년간. 그러고 살았어.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금 대답도 잘하고 하니까 팁으로 한 가지 더 나가서 그러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등기를 순순히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죠. 그러니까 야 등기 넘겨줘. 우리 등기 신청하는데 같이 가서 등기 신청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나 채권적 청구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이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 네.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했었다. 물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이거는 그 아빠를 보면 된다니까요. 아빠 성씨가 물권씨면 물권적 청구권, 아빠 성씨가 채권씨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니까. 이름은 똑같아. 성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245조에서 법률 규정에서 그렇게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해서 그 등기 청구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아셨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생겼어. 아셨죠? 근데 그 채권으로부터 등기 청구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성질은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매매 계약을 맺었더니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니 채권이 생겼죠. 채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 그랬잖아요. 매매 대금을 나한테 줘. 매도인은 채권이 생기죠. 그리고 매수인은 야 그거 나한테 팔았으니까 나한테 재산권 넘겨줘 라는 채권이 생긴다고. 맞죠?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그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채권이야. 또 한 가지 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차가 스치고 지나갔어. 내 차를 살짝 쳤어. 아니면 내가 다치지는 말고 누군가 사람을 쳤어. 죽지는 않았다고 해보자고요.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어도 법률 규정에서 그런 채권을 인정해 준다고. 아예. 그런 거랑 똑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 규정에서 그런 채권을 인정해 줘. 그래서 그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한다. 우리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고요? 안 걸린다고요? 걸린다 그랬었어.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르게 걸리는데 어쨌거나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었는데 부합이 있었어요. 부합이 뭐라고요? 그냥 읽으라니까? 붙여서 합쳐진 거. 아셨죠? 붙어서 부착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붙었잖아요. 그렇죠? 붙어서 합쳐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뭔가 갖다 붙였어. 그랬더니 이게 하나의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부합이라고 한다고. 이게 합쳐졌는데 이때 주인은 누구로 할까? 이 사람으로 할까? 이 사람으로 할까?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법에서 뭐라고 해놨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했다고. 아셨죠? 근데 이제 이 부합하는 건데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요.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요? 이제 권원이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독립성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남의 임야에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지금 집 아무데나 이사를 다녀야 안 다녀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못 다녀. 그러니까 일단 부합해버리는 거죠. 부합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무를 심었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어떻게 지난주 우리 공부했으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그 나무는 누구께 된다고요? 그렇죠. 심은 사람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또 공부할 것과 연결이 될 거니까 한번 봐보자고요. 토지에 부합되는가? 토지에 부합되는가? 요걸 한번 따져보는데 건물은 토지에 부합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 항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무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나무는 일단 부합돼 버린다고. 그런데 부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요. 네, 아셨죠? 그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말하고 있는 거 그거, 네, 그거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예는 어때요? 이건 부합되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농사 지은 사람 소유야. 아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토지 봤는데 건물에 부합되는가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증축을 했을 때 건물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증축된 부분은 건물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부합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말인 거야. 권원이 있으면서 독립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셨죠?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그러나 시험에는 나와. 예. 아니 외우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고요. 근데 반복 계속하면 이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게 들어올 거니까 자동 기억법이지 이걸 갖다가 막 외우려고 하면 머리도 아프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소유가 있었는데 공동소유 모습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예, 이제 공유, 합유, 또 뭐가 있다고요? 총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총유는 우리 교회나 문중 땅들 이런 것들이 총유다라고 했었고 합유는 이제 동업하는 사람들 조합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것들은 공유란 말이에요. 공유. 아셨죠? 공유일 때는 예를 들면 가불병 이 세 사람이 X 물건을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몇 개라고요? 소유권은 하나다. 이렇게 했었죠?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하나만 있다고. 일물일권주의다. 그랬었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 하나를 세 사람이 나눠서 갖죠? 분. 네, 아셨죠? 그래서 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아셨죠? 그래서 지분권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인데 세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내가 혼자 그 물건을 단독 소유하면 내 마음대로 알아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 쓰면 되는데 이 공유에서는 지금 공유자가 지금 여기서는 뭐 세 사람인데 두 사람 이상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 이상인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딴 사람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 좀 풀고 할까요? 오, 진짜 벌써 피곤해. 하여간 수업만 들으면 20분, 25분이 딱 고비야. 몸 좀 풀어보세요.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잠도 깰 겸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절대평가여서 각 과목 몇 점 미만이면 안 된다고요? 40점 미만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몇 점? 평균 60점.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론을 80점을 맞았어. 그럼 민법 몇 점 맞으면 된다고요? 40점만 맞으면 된다고. 아셨죠? 개론을 40점 맞았어. 그럼 민법 몇 점? 80점.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만 하면 된다. 아니면 두 과목 다 60점씩만 맞아도 되고. 아셨죠? 근데
마음대로 돼요. 그게 나중에 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미니얼과 달렸는데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진짜 불가피한 그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다 붙더라고요. 특히 다 붙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잠 깨려고 할 때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절대평가죠. 우리는 절대 붙는다요. 아셨죠? 절대 붙어. 아셨죠? 자, 일단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자고요. 잠을 깰 겸. 자, 구호 준비. 야는 어디 갔어? 야. 자, 구호 준비. 야. 야 해야지. 야. 구호 준비. 절대 붙는다. 나는 붙는다. 너도 붙는다. 네,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거를 잘 써서 푸사에다 올려. 아셨죠? 그래서 절대 붙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며칠 안 남았는데, 2018년도에 반드시 붙는다. 절대 붙을 수밖에 없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존행위가 있는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해도 된다고 했었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관리행위,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리행위가 뭐라고요? 관리행위가 뭐 하는 거라고? 이용, 개량하는 행위인데, 특히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오늘 문제에서도 봤죠?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사람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다. 2분의 1은 과반수다, 반수다?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처분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다고. 아셨죠?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데, 공유도 매년 나온다. 네. 내년에는 2문제 나올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또 자세한 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갔더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그쵸? 먼저 지상권 한번 봐보자고요. 지상권은 뭐 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은? 그렇죠? 땅 위에 뭐 하는 권리라고요? 그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신대?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남의 땅이 있어. 그런데 그 땅 위에 다른 사람이 땅을 빌려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뭘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작물이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 개미가 만든 거. 아셨죠? 사람이 만든 거를 뭐라고 한다고? 공작물. 건물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개미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건물도 결국 공작물이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또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토지 사용권이다는 것이죠. 됐죠? 이게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권리니까 용익 물권이잖아요. 용익 물권. 물권은 절대권이다. 채권은 상대권이다. 그랬었죠? 절대가 힘이 세요? 상대가 힘이 세요? 절대가 힘이 센 거죠. 절대. 그래서 그런 걸 땅 주인 입장에서는 걔가 힘을 많이 갖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많이 갖는 걸 좋아하지 그쪽에 힘 많이 주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런 거 말고 주로 무슨 계약을 맺는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임대차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매년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많이. 아셨죠? 많이 쓰는 제도를 시험 문제로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권인데 얘는 또 어떤 권리가 있느냐면 봐보세요. 지금 지상권 같은 경우는 최단기간을 제한한다 그랬었죠. 최단기간 제한. 그래서 봐보세요. 30년, 15년, 5년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때는 최소 몇 년? 30년. 그다음에 일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임대차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어. 임대차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지상권 임대차죠. 아셨죠? 내가 칼자루 쥐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겠냐고요. 안 해주지. 차라리 그럴 거면 팔지. 응? 팔지.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그렇다. 좀 덜 쓰이는 제도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주인을 설정자 그리고 빌려 쓰는 사람을 지상권자 그랬었죠? 그래서 설정자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서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그건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죠.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 용익물권들은 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일단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이렇게 된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법정지상권도 있다 그랬죠.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요거 한번 보자고요. 법정지상권은 이게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걸 처분할 때는 뭐가 필요해? 등기가 있어야 돼. 오늘 문제도 보이죠? 예. 문제는 드렸지만 안 풀어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게 이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처음에 이 출발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거예요.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문제가 돼요. 토지만 예를 들면 매매로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매매로 하면 여기 등기해주면 을 거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갑 거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갑소유 건물이야. 이거 매매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 이랬을 때 이 건물 이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을이 갑한테 건물 철거 청구를 하겠죠. 이 건물 철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물 소유자한테 뭘 인정해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물론 이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려면 이렇게 팔 때 건물 철거 특약 이런 게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 처음부터 건물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어. 그러면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겠죠? 땅만 팔고 건물은 지금 막 낡아서 헐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땅값만 받고 건물은 뭐 내가 철거할 수도 있지만 네가 철거하고 나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철거해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거 청구 못하게 하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지상권을 인정해줘. 아셨죠? 네, 이런 게 법정지상권이다. 다시 이게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관습법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다고. 아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처분해서 팔아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요게 이제 우리 지상권에서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역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지역권은 뭐라 그랬어요?
지역권.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서비스라 그랬죠? 서비스. 이렇게 본다고. 지역권. 어느 지역 이런 게 아니고 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요. 땅이 서비스를 받는 권리가 지역권이야. 이런 건데 이게 내 땅, 요역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땅, 승역지. 그래서 갑소유 토지가 있고 을 승역지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갈 길이 없어. 근데 여기다 길을 내놓으면 이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을 증대하죠. 편익을 증대하는 관계. 그러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승낙한 땅. 아셨죠? 요역지, 승역지. 그렇게 되면 요 요역지의 편익이 증대되잖아요. 맞죠?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져. 이런 걸 지역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편익을 받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 설정할 때 지역권 설정 합의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합의하면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된다고 하던가요? 안 된다고 하던가요? 예, 된다 그랬었죠? 요거 괜히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 안 필요해? 하다 하는 거죠. 왜? 아까 우리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같은 이치야. 둔용하니까. 이건 법률 행위의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가 필요한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보는데요.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뭐 하는 권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전세가 아닌 전세권. 요 전세권은 뭐냐? 요거예요. 그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라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 보통 전세 그러면 건물 전세를 말하는 거지 땅을 전세 이런 말 안 쓰죠. 예. 네,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세권은 어떤 거라고요? 용익 물권이라고. 이 전세권은 그럼 등기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죠. 주인을 설정자, 빌려 쓰는 사람을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합의로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니까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된다 그랬죠. 전세금의 지급. 전세금이 없으면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좀 유식하게? 요소라고 한다. 요소란 말 자체가 뭐 시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요소라고 한다. 꼭 있어야 돼. 필요해. 없으면 안 돼.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금을 준 사람은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전세금을 준 사람은 불안한 게 뭐냐면 요게 나갈 때 내가 전세금을 잘 받아서 나가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망해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 그 나온 돈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 그런 측면에서 이 전세권은 또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담보물권의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다고. 아셨죠?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이 필요해. 그런데 이거 담보물권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채권을 담보하는 건데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그 목적물, 부동산을 경매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우선이란 뜻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우대받는 거야. 내가 먼저 변제받는 거죠.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성이 있다. 그래도 기본은 용익물권인데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담보물권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전세권이 그 전세하고 다르다면서요. 네, 그래서 봐보면 보시면 이제 이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가 있어. 전세권은 요게 지금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등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채권적 전세 얘는 채권이야, 채권.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안 한다니까.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봐보자고요. 이게 절대권, 요건 상대권이야. 요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바뀐 주인한테 나 채우고 나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요건 있고 없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항력이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지만 여기서는 없다고요. 아셨죠? 없어. 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요. 전세권은 돈이 안 나오면 내가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이걸 인정해 줘.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요거 이 사람들 건물 전세 들어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해주려고 하면 먼저 뭐 등기를 해놔도 되지만 아니면 이제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하고 가서 살고 있으면 이게 권리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죠.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주민등록을 하고 살면 그걸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질은 채권이야. 가다가 성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해. 인정 안 해. 그래서 채권이라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주인이 망했어. 그러면 그 세든 사람들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죠. 근데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근데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대항력을 갖추고 플러스 우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거예요. 확정일자 다 알죠?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다 도장을 딱 받아두면 그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 그 세든 사람한테 경매권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 거야. 주인 바뀌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얘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건 거의 그 물권과 채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법이야. 아셨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으로 가시면 전세권에서 우리 주인을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든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하고 네, 이 전세권자는 나가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목적물이 뭐예요? 그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아셨죠? 이걸 목적물이라고 한다. 목적물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또 등기 있는 것도 말소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 서류를 준비해줘야 돼. 등기 말소 서류. 그리고 이제 설정자는 뭘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전세금 반환 해야 되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권자가 자기는 목적물 반환과 등기말소 서류를 다 준비해줬는데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럴 때 전세권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동산 경매에서 나 전세금 먼저 받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럴 때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요게 저당권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제 같이 봐보시는데, 우리 봐보세요. 이제 복습 겸 연결하는 걸 다 봤고,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담보물권 그랬잖아요. 담보물권. 네, 유치권과 저당권 요게 있는데, 질권은 이제 앞으로 말 안 한다. 책에도 가다가 질권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눈 딱 감고 가고요. 살짝. 아셨죠? 감고 가도 된다니까요. 유치권과 저당권만 아시면 돼. 네,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간단히 한번 잠깐 비교해보고 갑니다. 유치권, 저당권. 근데 이제 요걸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저당권은요,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그거를 확실하게 갚겠습니다는 약속의 의미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은행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합의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약정으로.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정담보물권이면 등기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약정이 계약이라니까?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유치권은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요걸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법정담보물권. 그러면 여기에는 등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법정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가 필요 없어 요 말인 거다. 아셨죠?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는 것인데, 먼저 이제 요거 한번 봐보자고. 그냥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말뜻 가지고만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유치권은 뭐 하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뭐 하는 권리야? 유치하는 권리야. 유치가 뭐예요? 그죠? 네. 그냥 유치장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잡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도 잡아두는 권리예요. 잡아두는 권리.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집을 지어줬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줘. 그러면 집을 잡아두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이죠. 아셨죠? 그 사장님이 안 준다니까? 그게 유치권이라고. 간혹 보셨죠? 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요즘 그런 거 간혹 이제 어쨌거나 자금 경색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특히 뭐 옛날 같은 IMF 시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하여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 그 잡아둔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이제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유치적 효력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라고요? 결국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돼.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아. 아셨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당권 봐보세요.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줬는데 내가 돈 빌려서 봐보세요.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살아요? 은행이 와서 살아요? 내가 살죠. 은행이 쥐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런 유치적 효력은 없는 거야. 아셨죠? 그런데 저당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 못 갚아, 그러면 그거를 경매해서 내가 먼저 받는 거, 먼저. 이런 걸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그런데 유치권은 진짜로 이런 거예요. 그냥 붙들어만 두는 거예요. 붙들어만. 붙들어만 두는 권리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 유치적 효력만 인정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긴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아. 아셨죠? 경매권은 다 같이 인정해 주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 근데 유치적 효력만 있어. 반대로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은 없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 물상 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상 대비 요거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저당권에서 인정이 돼. 요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자고요. 요거를 좀 두고 일단 202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202페이지. 그래서 1번의 개념의 2번에 보니까 2번에 바로 2번 보이죠?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등기세모. 등기가 필요 없어. 점유 동그라미. 점유가 필요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3번 요거 한번 봐두죠. 3번 이제 담보물권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줄 보면 질권과 저당권은 질권 눈 감고 저당권 동그라미. 질권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써놓으니까 저당권 동그라미. 합의로 성립되는 약정 담보물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약정이니까 여기는 안 써놨지만 당연히 등기가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유치권 동그라미. 얘는 뭐라고요? 법정 담보물권이 된다는 것이다.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런데 얘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우선 변제 받는 것을 본체적 작용으로 하는 보이죠? 우선 변제 세모. 유치권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앞에 잠깐 한번 봐보세요. 201페이지. 이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320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320조 조문. 같이 1항과 2항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승인증권이 변제기에 이른 경우는 변제를 받기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제정하지 않는다. 일단 뭐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보이죠? 물건 동그라미. 관하여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물건에 관해서 챙긴 채권이 있을 때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 동그라미. 유치할 권리가 있다. 즉 유치적 효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둘게요. 우선 변제적 효력 X다.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만 있고 뭐는 없어?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다고. 그런데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법행위 세모. 불법 점유일 때는 인정 안 해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유치권의 성립요건 202페이지 성립요건에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